안녕하십니까. 데나파버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열린 심포지움 강의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유전적 위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유전학 101 가장 쉬운 기본 프린시플,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유전 위암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드롬에 대한 관리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암 환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나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암은 취득한 것, 그러니까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취득한 소매틱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모든 암의 5에서 10%는 물려받은 돌연변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죠. 암은 이렇게 물려받은 유전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암이 아닌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3만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발현되는지 아닌지가 다를 뿐인데요. 유전적 돌연변이, 여기서 물려받은 것은 물려받지 않은 것이든 변형되거나 없어진 단백질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노타입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점라인 돌연변이, 피노타입, 소매틱 돌연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적 검사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적 검사 종류에는 점라인 유전적 검사, 즉 물려받은 유전적 검사가 있고요. 소매틱 유전적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암 조직 검사를 할 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점라인, 즉 물려받은 유전적 검사를 또 받아야 될까요? 이것은 다른 가족에게 암의 위험이 있는지 예측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매틱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더 자주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점라인 유전자 검사는 확실한 예, 그리고 아니오라는 답을 주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암 환자에 대한 점라인 물려받은 유전자 검사가 이상적인데요. 점라인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다라고 나왔으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위험한가 하는 것이고요. 어떤 암으로 위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 것인가도 알 수가 있고요. 위험을 관리하고 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개별적인 계획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데나파버에서 하고 있는 유전적 상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가족의 한 사람에게서 점라인 물려받은 유전적 검사가 양성이 발견이 된다면 나머지 가족이 또 이러한 돌연변이를 공유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위암과 관련된 물려받은 유전적 신드롬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린치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고요. 유전적 디퓨즈 위암 신드롬이 있습니다. 가족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 그리고 리 프라우메니 신드롬,
주베나일 폴리포시스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이 신드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 보시면 유양과 관련된 물려받은 유전적 신드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신드롬에 걸린 환자의 내부를 본 것인데요. 10대나 20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흔하게 있는 그런 신드롬은 아니에요. 흔치 않고요. APC 유전자 돌연변이가 그 원인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위암에 걸릴 위험이 5% 미만이긴 합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위 아데노카르시노마와 근위 폴리포시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FAP에 속하는 흔치 않는 그런 타입이고요. 근위에 폴립이 있고 또 후위에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장에는 심각한 폴립은 없는 것으로 보통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리프라우메니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베나일 폴리포시스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10대나 20대에서 주로 시작을 하고 매우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LPC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위암에 걸릴 위험이 20에서 3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과 위장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색다른 위장관 폴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린치 신드롬은 상당히 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보면 300명당 1명 정도꼴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MLH, MSH2, MSH6, MPS 2번, EPCAM 이런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위암에 걸릴 위험은 유전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MLH1을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의 경우는 일생 동안 위암에 걸릴 위험이 8에서 10% 정도. 근데 MSH2나 PMS2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더 위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린치 신드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린치 신드롬의 위암 스크린 예방 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권고를 드리는 것은 많은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사실은 다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린치 신드롬 스크린의 혜택이 장기적인 증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소한 린치 신드롬 커리어가 30대에서 40세에 되면 위 내시경을 해서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라 이런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프랙티스에서는 위 내시경 검사를 매년 3년마다 하시고 또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린치 신드롬의 커리어는 더 자주 위 내시경 검사를 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족 안에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에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자는 이제 CDH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40에서 80% 정도까지 위험을 높이니까 꽤 많이 높이는 거죠. 그리고 유방암의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60%까지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 디퓨즈 위암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임상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디퓨즈 종류의 시그넷 링 세포 위 카르시노마 그 위장 타입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20대에서 40대 같이 젊은 층에 주로 발발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블라 유방암, 덕탈 유방암과의 연관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노블라 유방암과의 연관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에게는 언청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가 됐고요. 또 대장암과는 약하긴 하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이것은 그 명확한 상태는 아닙니다. 유전자 디퓨즈 위암 신드롬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 내시경 스크린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는 PTG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수술에 알맞는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명의 CDH 커리어 PTG를 한 그런 환자 경우 모두 수술 전 내시경을 했고 그런데 이 환자들 군에서 60%는 디퓨즈 종류의 위암이 수술 시에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CDH1 유전자 돌연변이가 이제 이 위암 신드롬과 관련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이 CDH1 돌연변이가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CDH1 변이 커리어,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전체 위절제술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나이가 수술에 알맞는 나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젊은 사람이나 미절제를 거부한 경우에 캠브리지 프로토콜에 따라 매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0에서 70 무작위 생검을 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미리 내시경 하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0세에 매모그램과 유방 MRI를 하고 또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위험을 줄이는 유방 절제술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권장 사항인지 저희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일은 빨리 하는 그리고 빈번한 자주자주 하는 대장 내시경을 고려를 해보시라고 저희가 공고를 드리고 있고요. 또 출산에 대한 그런 상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느 위암 환자가 유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위암 환자에게 점라인 돌연변이가 얼마나 있는지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프랙티스에는 이 위암 환자에게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전에 이제 진단을 하시라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유방암이 어릴 때 발병을 했다든지 유방암의 종류가 로블라 형이라든지 이럴 때 특히 유전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가족 중에 언청이 가족력이 있을 때 그리고 대장암 가족력이 있을 때 어릴 때 발병을 한다든지 가족 중에 여러 명이 발병을 했다든지 같은 경우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MLR 결핍이라든지 MSI가 높은 상태인 경우에도 유전 검사를 받기를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라인이나 소매틱 유전 변화 둘 다가 이 암의 생물학에 근간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 관련 유전 신드롬이 아주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접근, 위험 관리 같은 것이 다양하고요. CDH1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 관련 위험이 있는 가족이나 개인에게 효과적인 예방이 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나파버의 캔서 제네틱스 프리벤션 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617-632-2178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